다 무늬. 정말 이렇게까지 이게 고민일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쭈링이들이 무늬를 주었던 뭔가 날렵한 느낌, 이렇게 슉 뻗은 느낌이 안 들어서 항상 아쉬워요 언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한 특징 몇 가지만 탁탁 캐치를 해도 메이크업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메이크업 특징에 대해서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쭈링이들. 이 방법은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지유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우리 쭈링이들의 뷰티 고민을 해결해주는 컨텐츠 뷰고갈. 제가 1탄 컨텐츠 이렇게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쭈링이들이 각각의 뷰티 고민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보내줬었는데요. 정말 저는 파워 F로서 보면서 진짜 너무 공감도 가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2탄에서는 가장 최다 무늬 정말 이렇게까지 이게 고민일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쭈링이들이 문의를 주었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우리 쭈링이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유 언니, 콧볼이 작아 보이게 쉐딩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코 쉐딩을 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 피부톤이랑 안 맞는 쉐딩 색깔을 써서 그런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이 정말 많은 쭈링이들이 코, 주먹코, 너무 코가 동그래요, 콧대가 너무 낮아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총합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얼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눈하고 코다 보니까 유독 더 무늬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그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내가 복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 이 눈 앞머리부터 이 콧볼 끝 부분을 X자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랬을 때 내 콧볼이 이 눈썹 앞머리보다 넘어간다, 조금 더 넓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조금 콧볼이 넓어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콧볼의 넓이는 이 눈썹 앞머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입 크기로도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아요. 가로 입 넓이와 콧볼이 비슷하다던가 조금 넘어간다 싶으면 아, 콧볼이 조금 넓어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를 들었을 때 이 콧구멍 모양이 살짝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모양이다 하신 분들이 살짝 코가 퍼져 보일 수 있고 동글동글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날렵한 느낌, 이렇게 슉 뻗은 느낌이 안 들어서 항상 아쉬워요 언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귀엽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좋은 그런 코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게 나쁜 코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어떻습니까? 안 가진 걸 가지고 싶잖아요. 나도 좀 코가 날렵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A부터 Z까지 아주 한 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탄에서 했다시피 고민을 준 쭈링이와 비슷한 코의 연예인 분들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다만 저는 오늘 이 붓코, 동그란 코를 2가지 분류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코 자체가 큰데 붓코나 동그란 코를 가지신 분, 두 번째는 코 자체가 작으신 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메이크업을 할 때 조금 더 단계가 추가되고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가장 먼저 코 자체가 크고 콧대도 있으면서 붓코와 동그란 코를 가지신 연예인분들은 혜리님, 우기님, 한이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사진만 봐도 코 자체가 얼굴 너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얼굴 인상에서 코가 가장 먼저 보일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작은 코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바로 제니님과 채원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양쪽으로 비교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코끝의 동글동글한 모양은 비슷비슷하지만 코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이미지 변화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큰 코인지 작은 코인지를 먼저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서 알아봐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분들의 메이크업 사진을 조금 참고를 해보면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면 좋은지 메이크업 특징에 대해서 3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특징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은 연하게 해주기입니다. 특히 이 눈썹 앞머리가 밝아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고민인 이 코 끝부분을 덜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배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 T존, 요렇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눈썹이 진해지면 자연스럽게 T존이 강조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로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T존에서 시선을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썹을 밝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눈썹 전체를 밝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코 라인과 이어지는 이 눈썹 앞머리는 필수적으로 밝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작업은 코가 크면서 보코를 가지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한이님이랑 우기님 사진을 한번 볼게요. 눈썹을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섹시 하고 너무너무 예쁘지만 눈썹 앞을 이렇게 밝혀줬을 때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면서 콧볼에 시선이 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큰 코와 작은 코를 나눈 이유가 나옵니다. 작은 코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요 콧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대적으로 이 콧대 자체는 살짝 들어간 편이거든요. 근데 이 콧대를 좀 도톰하고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머리가 있어야 돼요. 이 T존을 강조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놓고서는 앞머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눈썹으로 만드는 이 T존이 아니라 앞머리를 살짝 내려주면 자연스럽게 이 미간에 음영이 생기면서요. 이 콧대가 훨씬 더 살아나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또 너무 풀뱅으로 내려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T존 이게 너무 강조될 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가벼운 시스루 뱅으로 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강한 아이 메이크업 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선을 밖으로 분산해야 된다고. 이런 코에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든 코를 조져야 돼 하면서 쉐딩하고 하이라이트하고 미친 듯이 코에 모든 시간을 쏟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코는 덜어내고 눈을 강조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콧볼의 시선은 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연하게 한 사진보다 아이 메이크업을 강하게 한 사진에서 코보다는 눈에 더 집중이 되고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메이크업처럼 속눈썹에 조금 더 힘을 주시던지 애교살에 좀 강한 펄을 넣어주시던지 눈을 먼저 볼 수 있는 좀 화려한 느낌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콧볼에 시선이 안 가고 좁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도 이따가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쉐딩에만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항상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건데 저희가 느끼기에 코가 크면 어떻게 쉐딩으로 줄여야지. 큰 얼굴을 쉐딩으로 줄이는 것처럼 큰 코 쉐딩으로 줄여. 이게 너무 인식이 강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오목하게 콧볼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 있는 부분에까지 쉐딩을 막 칠해버리시면 오히려 여기 그림자가 더 세지면서 코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은 점점 더 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쉐딩만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음영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밝은 컬러, 하이라이팅 컬러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이돌분들 쉐딩하는 것만 봐도 분필처럼 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코가 얄쌍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 이런 느낌 받으시지 않나요? 그게 다 약간 메이크업 스킬 한 끗 차이 때문에 여기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이론으로만 들으면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쭈닝이들이 직접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보코를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이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보코 둥근 거 커버하는 메이크업 바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아이브로우를 그려주기 전에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썹의 유수분을 조금 없애줄게요.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눈썹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뭉침 없이 그려져요.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눈썹보다 훨씬 더 밝은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을 해서 눈썹 끝부분 위주로 라인을 잡아볼게요. 눈썹 앞머리는 거의 그리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만 라인 정돈을 해주시고요. 눈썹을 밝혀주더라도 이렇게 끝부분이 살아있어야 이목구비가 좀 또렷해 보이기 때문에 끝부분은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대로 빗어주고요. 다음은 아까 사용한 아이브로우와 비슷한 컬러의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결을 밝혀줄게요.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브러쉬에 묻은 내용물을 걷어내고 나서 사용을 해주셔야 뭉치는 게 훨씬 덜해집니다. 특히 아까 강조했던 눈썹 앞부분을 중심으로 최대한 눈썹 결을 밝혀주고요. 눈썹 끝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느낌? 눈썹 끝부분까지 너무 밝혀버리면 인상이 너무 흐리멍텅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컨실러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쉐딩으로 어둡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밝은 음영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피부톤 자체가 원래 19호 정도 되는 피부톤이에요. 그래서 이 컨실러로는 완벽하게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화이트 파운데이션 스틱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쭈링이들. 이렇게 저희가 가장 고민인 콧볼의 끝부분, 그림자가 가장 푹 들어가는 요 부위 있죠? 여기다가 이런 밝은 컨실러를 얇게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톤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자 지는 부분이 밝아지고 톤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편에 콧볼에 그림자 지는 거에 비해서 콧볼이 훨씬 더 눈에 덜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포토샵 할 때 만드는 그 콧볼 블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주는 작업은 콧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작업은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린 코가 큰데 코가 동글동글 복코이신 분들은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콧대 작업은 빼고 코 끝부분만 보고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작은 코를 보완하기 위해서 콧대에 이렇게 밝은 음영을 싹싹싹싹 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코 끝에도 음영을 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동글동글하게가 아니라 역삼각형 모양으로 하이라이팅을 주시는 거거든요.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긴 했는데 정말 얇게 그렸기 때문에 엄청 인위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멀리서 보면 이 코 끝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모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밝은 음영을 만들어두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쉐딩을 할 때 조금 더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쭈링이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쉐딩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쉐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코를 조각내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판판한 브러쉬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이런 브러쉬가 훨씬 더 조각내는 느낌을 내주기가 좋거든요. 일단 먼저 밝은 컬러 묻혀가지고 미간 쪽 쉐딩을 해줄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저희가 T존을 좀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쉐딩이 시작하는 위치도 눈썹 앞머리부터가 아니라 살짝 아래로 떨어진 이 눈과 눈 사이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작점을 맞춰주시면 콧대는 살아나 보이면서도 T존은 크게 강조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쉐딩의 위치입니다. 눈 앞머리 부분에 약간 C자로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쓸어 내려줄게요. 그리고 또 터치해주는 부위는 코가 동글동글해 보인다, 복코처럼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콧망울과 콧대 사이가 약간 흐리멍텅한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경사진 부분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쉐딩을 해주면 조금 더 코가 날렵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방법은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한 컬러를 드디어 사용을 해줄 건데요. 항상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할 때는 브러쉬를 꼭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코끝을 이제 드디어 조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코끝을 얄쌍하게 만들고 싶으면 콧망울 부분에 V자로 쉐딩을 해주는데 이 V자가 넓은 역삼각형이 아니라 좁은 역삼각형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저 인중과 코 비주 사이에 그림자를 저렇게 넣어주면요. 코끝이 조금 더 내려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뭉툭한 코인데 짧은 코이신 분들 한번 저렇게 해보세요. 아주 꿀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너무 쉬머한, 그러니까 약간 은갈치 광이 많이 나는 제품보다는 조금 은은하게 반짝이는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주시고, 여기서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하이라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찍찍 긋는 그런 습관들이거든요. 저희가 예쁘게 빚어놓은 코가 결국은 분필로 가는 그런 매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주는 위치는 코끝. 저희가 밝은 음영을 만들어둔 범위 내에 아주 작게 소량으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콧대 중앙에 살짝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코가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크게 포인트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색감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음영감도 어느 정도 들어간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고, 애교살에 이렇게 블링블링한 펄 제품을 올려주거나 아이라인도 조금 또렷하게 그려주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속눈썹을 강조해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속눈썹에 볼륨을 넣어줄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했고, 이런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서 중간중간 포인트로 속눈썹을 더 심어볼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 해주면 분명 쉐딩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콧볼에서 시설이 멀어지는 느낌? 이거를 우리 쭈링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잘 보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 네, 쭈링이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복코 둥근 코인 쭈링이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론부터 실전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단한 특징 몇 가지만 탁탁 캐치를 해도 메이크업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본 쭈링이들은 꼭꼭 한 번씩 연습하고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을 때 후기가 어땠는지, 내가 좀 오늘 달라 보이는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거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고민에 참여해준 이 쯔링이는 제가 폼에 사실 몰래 남겼어요. 이건 영상에서 안 담았었고 몰래 남겼었는데, 저의 이런 영상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다음번엔 또 새로운 쯔링이들의 고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 해결 컨텐츠는 우리 쯔링이들이랑 함께 만드는 컨텐츠라서 여기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폼으로 언제든지 신청을 주면 제가 이렇게 눈 크게 이렇게 뜨고 어떤 고민이 또 있나 하면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준 쭈링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뷰티 고민 해결 뷰고걸 컨텐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